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CEO의 심리 생물학적 특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위험 선택에 영향을 주며 그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다루는 거는 남성 호르몬들 내지는 남성성, 상남자성 대 여성성, 이런 거의 차이가 어떻게 기업의 위험 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나타나는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향, 남성성,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정도, 이거를 어떠한 비정형 데이터로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건데요. 다음 사진에서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지 다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기억에 남는 거 뭡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사진을 잠깐 0.1초, 0.2초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면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뭐예요? 그 사람 얼굴 같이 생긴 그 라떼. 오, 맞습니다. 그 라떼. 그거부터 일단 기억을 하십니다. 요거. 그죠? 라떼는 기억 못해도 사람 얼굴은 기억나요. 눈 두 개, 입 하나. 웃는 거. 그죠? 살짝.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어느 일요일 아침에 성북동 브런치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프렌치 토스트를 딱 받아들고서 이건 딱 찍었어요. 이거는 진짜 인생샷 같은 거다. 수업 시간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가 기억에 남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죠? 프렌치 토스트가 옆에 있어도 사람 얼굴부터 눈에 보입니다. 그게 사람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 두뇌에는 얼굴만 전담해서 인식하는 부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요, 사람이 이제 fMRI라는 그 자기 공명 이런 걸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물을 인식하는 때에 이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하고 얼굴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 인식하는 부위가 훨씬 더 안쪽에, 그죠? 원초적인 부위에 있다는 겁니다. 손에, 이쪽 근처에서.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동물들이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수천만 년, 수억 년 동안 우리가, 수십억 년,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인데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진화한 결과 우리가 된 거고요. 진화하는 과정에 축적된 것이 여기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뱀 내지는 개구리, 어류, 그죠? 어류부터 우리가 진화했잖아요. 척추동물은. 그 어류 때부터 있었던 건 요 손에, 요 근본적인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와 포유류가 되면서 그 다음에 영장류가 되면서 이렇게 뇌가 점점 커진 거예요. 겉에 이 뭐예요? 그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 계산하거나 뭐 이러저러한 이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주로 요 겉에 부위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죠? 반면에 본능적인 것들, 그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남는데 필요했던 것들이 보면은 요 어류 시절 때, 양서류 때에서부터 중요했다는 거예요. 얼굴 인식은 그만큼 그때부터도 중요했던 거다.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동물일 때부터 서로 간에 딱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되면은 저 자연 환경에 풀이라든가 어둠 속에 뭐라든가 이런 거랑은 딱 구분되는 뭐가 있구나 하는 거를 딱 알아채야 되겠죠. 그걸 먼저 알아채는, 그죠? 동물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죠? 얼굴이, 사람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얼굴이 인식하고 얼굴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한자의 지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모습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다리 이렇게 벌렸다, 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말로도 눈치를 본다 그러잖아요. 얼굴 표정으로 정보를 파악한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 애기가 원시 시대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원시 시대 때 애기가 이제 어느 들판에 놓여져 있다고 쳐보세요. 벌판에. 주변을 들러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딱 쳐다보는데 저기에 얼굴이 눈에 먼저 보이는 애가 있을 거고, 그죠? 얼굴 인식을 빨리 하는 애가 있을 거고, 얼굴 인식 하는데 느린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안 잡혀 맥히겠어요? 빨리 인식하는 애. 특히 저게 엄마 얼굴, 아빠 얼굴이구나 하는 걸 제대로 빨리 인식하는 애들이 빨리 살아남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 선택이 돼서 오늘날에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 얼굴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인포머티브 하다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프린스턴, 이게 무슨 어디 이상한 요 앞에, 대학로 앞에 가서 있는 좌판 깔고 계신 분들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토도로프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경쟁력을 파악하려고 드는 게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선수인가?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인터뷰를 하거나, 잡 인터뷰 여러분들 하러 가시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내지는 나의 능력치를 어떻게 알아볼까? 알아볼 사람은 알아봅니다. 알아볼 사람은 알아봐요. 선수는 선수를 딱 보면 알아봐요. 근데 선수만 나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첫인상 딱 보고 나서 저 사람 경쟁력이 있겠다 아니다 하는 거를 대번에 파악을 한다 그럽니다. 눈빛이나 그 풍기는 분위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어떻게 성형수술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경쟁력, 그 분위기, 그 사람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경쟁력들이 탁 맞더란 거예요. 토도로프 교수님이 한 게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스크린에 사람들 2명씩을 페어로 해가지고 쌍으로 보여줬어요. 얼굴을 잠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0.1초 딱 보여주고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유능한 사람인지, 컴피턴스,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하고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반짝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애들이 딱 찍는 거죠. A, B 이렇게 딱 찍는 건데 그게 어떤 페어들이었냐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과 패배한 사람들, 미국에서 그런 쌍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거 이전의 포스터에 쓰인 사진들을 갖고 한 거고요. 그래서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선거 이전에, 결과 나오기 전에 딱 서로 간에 자신 있는 모습을 일단 최대한 보여줬겠죠. 그걸로 쌍으로 보여주고서 딱 찍는데 사람들이 보트 뭐라 그러죠? 투표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0.1초만 보여줘도 70% 정도의 확률로 승자를 유능한 사람으로 찍더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70% 정도의 확률로 많이 찍히더라. 절반이 아니에요, 지금. 반반이 아닙니다. 70%의 확률로 맞추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30%씩이나 못 맞추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50%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죠. 그죠? 딱 0.1초만 봐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자, 그래가지고, 물론 거기 사람의 컴피턴스라든가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도 또 우리는 많은 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Face of Risk 했는데요. CEO의 디지털 관상으로 회사의 위험과 인수합병 예측하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방송 나간 거 이제 비디오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게 이제 얼굴의 폭과 높이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심리학 교과서, 미국의 심리학 교과서에도, 대학 심리학 교과서에도 이제는 대학생들한테 알려지는 교육되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면은 사회심리학 쪽에 보시면은 이제 얼굴, 그죠? 이게 얼만큼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격성이 다르더라 하는 거가 이미 미국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바입니다. 예, 그걸 고스란히 CEO한테 적용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얼굴의 폭과 높이의 비율입니다. 폭 나누기 높이입니다. 높이, 이거 생각하고서 내 얼굴 크다고 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납작하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납작하냐 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이 남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얼굴 크다가 아닙니다. 얼굴 커도 여성형인 거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요 안입니다. 그죠? 눈썹 요 밑에부터 요 위 이빨 붙어 있는 요거. 이게 하필이면 이 입술하고 같이 가요. 이빨이 붙어 있는 요 위치인데. 요 사이, 이 높이거든요? 그러고 높이고, 폭은 요겁니다. 폭은, 광대뼈입니다. 뭐냐면 육식동물일수록 하잖아요. 그죠? 이게 확 벌어진다고요. 그럼 육식동물 더 빨리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수백만 년 내려오면서 더 무서웠겠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공격적인 걸 미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이 남성 호르몬이 청소년기 때 팍 폭발하잖아요. 2차 성징. 그죠? 그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분화가 덜 돼 있어요. 근데 청소년기 때 이게 팍 폭발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남자애는 더 남자다워지고 여자애는 더 여자다워집니다. 골격이. 그죠? 근데 골격 중에 얼굴 골격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벌어지는 정도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으면은 이게 더 많이 벌어지고 요 높이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요 폭과 높이의 비율을 보면 이거 나누기 요거를 하면은 보다 남성형인 애들이 더 숫자가 높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 좀 아직 그거 반대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여자들도 그렇지 않나? 이런 발견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 간에 이거를 남성 호르몬을 청소년기 때 많이 맞은 애들 이게 벌어지더라 하는 게 나와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맞은 경우들이죠.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여튼 간에 맞은 애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문화인류학에서 저희 비디오에도 나오지만은 애당초에 뼈가 발견됐을 때 저 해골이 남자의 거냐 여자의 거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넓이. 요게 얼만큼 벌어졌는가. 넓으면 남자, 좁으면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격이 이제 남성성을 좀 더 말해주는 거다 하는 거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죠? 폭은 요 귀가 붙어 있는 요 자리.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진을 갖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려 그러면요, 여권 사진, 요 귀까지 다 깐 거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정면으로 찍은 걸로 보셔야 되고요. 각도도 정면으로. 이렇게 된 거 말고. 예. 우리 3D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이렇게 한 거 말고 양쪽 귀가 다 보이고, 그죠? 다 보이면서 정면을 보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죠? 무표정한. 약간 웃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죠? 이렇게 해서 찍은 걸로 갖다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요 두 위치, 트럼프 대통령 오랜만에 보죠. 그 다음에는 높이는 눈썹 사이와 요 입술 위 끝에 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폭 나누기 높이 해가지고 보면은요, 작업을 하는데 구글에서 CEO들의 얼굴이 이제 널려 있잖아요. 그걸 미국의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쫙 긁어 모으는 거예요. 갖다가. 예. 여러 각도의 사진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다 추려내야 없애버리고 요 정면을 향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크라이테리아에 의해서 괜찮은 것들만 RA들 한 두세 명이 보고 괜찮다고 공통적으로 모아진 것.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모아서 딱 페어하게 이제 공정하게 이걸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재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손으로 측정해 보면은 픽셀 숫자 비율인데 이게 2.28 나와요. 와우. 2.28이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2배란 얘기예요. 벌어진 게 요거 높이에. 반면에 저스틴 비버 같은 사람들 1.7m 이 정도 나옵니다. 1.8m. 예, 저 같은 경우 보면은 1.7m, 1.6m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막 달라요. 보시면은요, 상남자는 호승심이 강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호승심이 강하고 성취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성취 의욕, 사회적 지위, 형님이 되셔야 되고요. 남의 밑에서 있기 싫어하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남 밑에서 무슨 일 못하겠어. 승질 틀려가지고 나 나갈래. 그러고서는 그냥 막 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 사업 하셔야 되고 자기가 오야붕이 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정도입니다. 그죠? 내가 사회적으로 탑의 위치,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빨리 가야 돼. 당대에 뭔가를 성취하겠어. 라는 성취 의욕이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이게, 남성성이라고 해가지고, 상남자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오버 컨피던스냐, 근자감이 강한 거냐, 근자감이랑은 또 달라요.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상남자성이라고 하는 거 근자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 근거 없는 자신감과는 다르다. 아니, 남자가 근자감이 강하다면서요. 남자가 여자보다 근자감이 강한 건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요 상남자성은 그거랑은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구는 못 사는 거, 남한테 빨리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그게 상남자성이에요. 사회적 이 지위를 빨리 성취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왕이 돼야 되겠고, 내가 왕이 돼야 왕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빨리 가고 싶은 거. 그죠? 그런 걸 나타낸다 하는 거고요. 근자감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좁게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년도 삼성전자 EPS 예측하라 그랬더니만은 3,100원에서 3,110원일 거야. 난 알아요. 라고 해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탁 주고서 이게 틀림없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밑으로 갔다가 예측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2,000원에서 4,000원일 거야. 라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 이건 근자가 없는 거죠. 그 몽고가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언제 쳐들어왔는가? 그 레인지 주는 게 다르다 그랬죠? 예.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상남자에 대비해서 근자감은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오라. 그래서 쭉 그냥 막 장기적으로 막 뭘 하는 거예요. 제가 R&D 투자할 때 누구라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 아이폰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남이사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는 노 밖으로 그냥 쫙 간다. 나 쫓아내려면 쫓아내. 스티브 잡스 쫓겨났었어요. 80년대. 그죠? 쫓겨났다가 부활에 다시 돌아옵니다. 97년에. 십몇 년을 그냥 갈고 닦으면서 해더라도 난 내가 갈 길 간다. XX 마이웨이다. 마이웨이.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당장 아니라도 괜찮아. 내가 죽고 나서 인정받아도 괜찮아. 그냥 갈래. 하고서 가는 거. 이런 분들 R&D 엄청 잘한다 그랬죠. 그죠? 아이폰 같은 거 나온다 그랬고. 상남자는 달라요. 상남자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거든. 지금 당장 남들이 인정하는 그 틀 안에서 빨리빨리 지위를 성취해서 내가 형님이야,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내가 지배자다 하는 걸 빨리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예, 다릅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대표적인데요. 뭡니까? 이 양반이 97년에 핵니빨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뭐예요? 손발 다 써도 안 되면 깨물어버리는 나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거든요. 내가 빨리 이 사람한테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내가 지구는 못 살아. 내가 이길 게 확실하고 내가 지금 당장 지더라도 내 평생에 걸쳐서 너보단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가지고 근자감을 가지고 했더라면 깨물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자감이 아니라 당장 이겨야 되겠고 당장 요놈한테 내가 지구는 못 살겠다. 내가 이놈한테 내가 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호승심 그거 하나 때문에 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남자성이 호승심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폭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벌써 18분이 넘어갔네요. 저스틴 비버의 관상을 보시면은 아까 타이슨 2.2 매쳤는데 얘는 완전 반대죠. 1.83 이렇게 나옵니다. 마윈 나옵니다. 그죠? 알리바바의 잭마. 이 사람은 2.17 거의 마이크 타이슨이 나옵니다. 예. 이게 아시안들은 골상이 좀 다르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갸름합니다. 아시안 사람들은. 아니, 아시안 사람들이 머리가 더 크지 않아요? 이거는 더 커요. 이거는 더 큽니다. 서양 사람보다.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요걸로 해서 재면은요, 아시안 사람들이 좀 더 숫자가 낮게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내지는 상남자성이 그 백인들보다 작은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마 같은 경우는 이게 넓게 나옵니다. 엄청 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제 중국의 시골 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영어 교사하고 있던 사람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마냥 운영하게 될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위험 선택을 해야 됐을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기계 다 얼굴에 나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남성적인 얼굴들, CEO들의 얼굴, 측정해서 보니까는 이게 미국 CEO들이에요. 1,500명 정도를 갖다 놓고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20명, 30명 갖다 놓고 한번 해보자, 놀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1,500명 갖고 사진 끌어 모았는데 이게 시작하기 3,000명부터 4,000명, 3,000명을 갖다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찾아보니까는 그 기준에 맞는, 그죠? 자세가, 표정이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끌어보니까 1,500명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보니까는 이 상남자적으로 생긴 애들이 회사 주가 변동성을 늘리고 부채를 많이 동원하고, 그죠? 자금 동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을 때. 자금 동원을 자기 자본으로 하느냐, 단기 순이익에서 남겨먹은 이익 잉여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채를 동원하느냐. B2, 부채를 많이 동원한다는 겁니다. 좀 더 무리수를 많이 둔다는 거죠. 다른 회사를 많이 잡아먹고 지배자적인 위치로 가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죠? 많이 잡아먹는데 M&A, 그죠? 그걸 많이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M&A 어드바이저 하는 투자은행 가거나 아니면 컨설턴트거나 그러면은 상남자적인 관상인 사람이 딱 여러분한테 맞는 고객이 되겠죠. 주주 입장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양반들이 M&A 한답시고 M&A의 귀재 소리를 들어가면서 막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돈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M&A 건수도 많고 큰 상대를 잡아먹고 프리미엄도 많이 주고 그래서 주주들의 M&A에 대한 반응은 좀 부정적이더라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의 인센티브, 연봉 구조 이것도 자기네들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옵션을 많이 가져가요. 그 얘기 뭐냐면 변동성. 주가가 많이 흔들릴수록 내 옵션, 콜 옵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CEO들일수록 옵션에 더 많이 매달려서 돈을 받아가더라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거, 요거까지는 다 손으로 다 측정해서 이 수치가 나왔거든요. AI로 또 측정을 했어요. 뭐냐면은 fwhrmeasuring.com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자기 사진 이걸 갖다가 업로드 시키면 자동으로 제가 측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컴퓨터가 얼굴 인식 기술을 저희들이 썼어요. 저희 RA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니까는 이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얼굴 사진 집어넣으면은 수치를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얼굴을 인식하면서 점을 따다다닥 찍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FWHR width to height ratio라고 하는 건데 저거를 자동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로축에는 4가지로 저희들이 그룹을 나눴어요. 어떤 스펙트럼에 의해서 쫙 정도별로 했냐면은 AI로 측정한 FWHR, 납작한 정도가 됩니다. 가장 납작한 거, 가장 덜 납작한 거. 그래서 이게 여성형 관상이 1번이고요. 4분의 1입니다. 4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가장 여성형인 4분위에서부터 쫙 해서 가장 남성형인 4분위의 남자 CEO들, 미국 CEO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토탈 에셋, 여러분들 회계 장부에서 보이는 총 자산의 규모를 자연 로그를 취해줬어요. 왜? 총 자산이라고 하는 건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이 외도가 높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극단이 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규분포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쭉 트랜스폼을 해주는 게 우리 계량 경제적으로 늘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로그를 취해주고 나니까는 이게 상남자일수록 큰 회사를 운영하더라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회계적인 실적, ROA라고 그러죠. Return on Asset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넷인컴, 단기 순이익을 그 전기에 총 자산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산 1달러 투자한 거당, 그죠? 얼만큼의 이익을 냈는가, 이익성이 좋은가, 이익 실적이 좋은가, 쭉 상남자로 갈수록 이익 실적이 좋긴 좋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서만 좀 예외인데, 그래도 얘보다 얘가 높다는 거 확실히 보이시죠? 쭈루루 올라가는 거. 이거는 왕앤 올미스턴이라는 교수님들이 2009년에 이미 11년 전에 발견한 겁니다. 얘네들이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더라. 네, 말씀드렸잖아요. 상남자적인 사람들이 성취 지위, 그러니까 지위를 빨리 달성하고 싶은 그게 많거든요. 지위를 빨리 달성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회계적인 실적을 빨리빨리 좋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쭉 성과가 더 좋더라 하는 게 패턴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는 과정에서 회계 실적 좋게 보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수를 둘 확률 역시 높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회계 재조정이라 그러죠. 어카운팅 리스테이트먼트. 이 분식 회계로 인해서 걸릴 확률이, 그죠? 걸린 것들만 쭈루룩 이렇게 저희 잡아봤어요. 걸릴 확률이 누가 높든가 얘네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여성형인 애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남성형인 애들로 쫙 CEO들 그 그룹 지어보니까는 쫙 높아지더라. 상남자인 CEO들이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요거 좋아 보이려고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여기 가서 터지더라. 분식회계로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거 2014년에 찌아 반렌트 앤 정 교수님들이 벌써 어카운팅 탑저널에 냈습니다. 이거 수천 명 갖고 한 거예요. 이거 뭐 몇십 명 갖고 장난치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요, 제가 또 분석해 본 건데요. 상남자 관상의 CEO들하고 감사 보고서의 가독성 정도, 읽기 쉬운 정도를 봤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분식회계 많다면서요. 분식회계를 하는, 분식을 저지르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요. 못 알아먹게 쓰는 거예요. 횡설수설. 했던 말 또 하거나 아니면은 알아들을 쉬운 말을 어렵게, 어려운 말은 더 어려워서 못 알아듣게. 그죠? 그래가지고 회계 장부에다 공개를 한 건 한 건데 이거는 읽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무슨 번역기가 필요할 정도로 어렵게 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플레인 잉글리시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이걸 다 뭘 하냐면은 텍스트 마이닝으로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센치멘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저희들이 배웠죠? 그런 걸로 해서 단어 숫자가 어떻게 되나, 문장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뭐 법률적인 거 쓰는가 어떻게 되나, 수동태를 많이 쓰나. 여러분들 영어 할 때 수동태 쓰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 수동태 쓰면 영어, 미국 애들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그런 수동태를 써가거나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장황하게 하는 정도가 바로 이 플레인 잉글리시 스코어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알아먹기 쉬운 거예요. 알아먹기 쉬운 거. 이 스코어, 플레인 잉글리시, 쉬운 잉글리시 스코어가 높을수록 알아먹기 쉬운 거, 플레인 잉글리시 스코어가 낮을수록, 뭔 소리야, 횡설수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가장 상남자로 갈수록 플레인 잉글리시 스코어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리스테이먼트도, 분식회계로 걸릴 확률도 높고, 이런 못 알아먹게 쓰는 확률도 높고, 안 좋더라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감사보고서의 가독성 스코어 말씀드리면은요, 러프란과 맥도날드 교수님의 방식인데, 문장당 단어 수가 적을수록 쉽고, 단어당 글자 수가 적을수록 쉽죠. 그 다음에는 능동태를 쓸수록 읽기 쉽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용어를 쓰지 않을수록 읽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1, 2인칭, 나와 너, I and you, 이런 대명사들이 1인칭, 2인칭으로 끝날수록 알아듣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읽는 사람 자기 자신을 확 갖다가 끌어당기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Behavioral Finance, 행동재무와 핀테크 얘기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의 영어 생활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치동 학원교육 뺑뺑이가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영어 생활로 살아남기 좋은 거는 이걸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읽기 쉬운 건데,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여성형 관상의 CEO들이고 남성형 관상의 CEO들이 있는 회사는요,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더라. 그래서 분식회계로 걸릴 확률도 높고 하더란 거예요. 뭔가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상남자 관상의 정도,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 대차대조표에서 뎃과 에퀴티를 보는 거죠. 뎃과 에퀴티. 보면은 부채가 얼만큼 비율이 되는가, 총 자산에서 나오는 정도입니다. 보면은 보다 더 상남자일수록 더 부채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 쭈루룩 나옵니다. 네, 이거 제가 발견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수합병 성향 보시면은요,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반적인 트렌드는 뭐예요? 상남자로 갈수록 인수합병 빈도수가 높더라. 예, 하는 거고요. 인수합병에 쓰는 돈의 액수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는요, 그럼 제가 하는 거는 딱 하나라 그랬죠? 이게 얼만큼 벌어졌는가, 얼만큼 납작한 얼굴인가, 그거 하나로 단순 무식하게 끝납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2020년에 어카운팅, 회계학의 탑저널에 나간 논문은 또 뭐가 있냐면요. 글로벌 탑저널입니다. 여기는 김정본 교수님이라고 홍콩대학교에 엄청난 대가분이 계십니다. 1년에 탑저널에 한 10개씩 내시는 분이에요. 평생에 하나만 내도 힘든데. 이 양반이 쓰신 게 뭐냐 하면은 호감상 정도입니다. 호감상 정도. 이거는 이 광대뼈가 벌어진 거 얘기가 아니라
눈썹과 눈꼬리 뭐 이런 거에 각도, 턱의 각도 뭐 이런 걸 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호감상일 때에, 호감상인 얼굴, 약간 이게 눈꼬리 처지고, 이런, 조금 더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런 첫인상이, 회계, 뭡니까, 이 감사 보고서를 이제 PwC나 이런 회사에서 그, 회계 회사, 회계사들의 그 법인이 우리 회사를 이제 감사 보고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 오디트 피라고 해서 감사 보고서를 우리 회사가 그 PwC한테 내야 됩니다. 그럼 PwC 같은 그 감사 회사들이, 그죠? 회계 법인들이 이 회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받겠죠. 그러면은 CFO의 얼굴이 호감상이면은 감사 보고서의 fee를 덜 받더라, 처장에. 처음 CFO를 만났을 때, 이 양반 어떤 분이지? 근데 약간 호감상이다? 그러면 fee를 좀 덜 받더라. 비호감상이다? 더 받더라. 처음 1, 2년 동안 이게 좀 심하고 3, 4년 지나가면서 이 양반 뭐 알겠어 그러면서 비호감상이었어도 나중에는 경력이 쌓이고 나면은 똑같이 받더라 하는 거가 나타납니다. 첫인상이 상당히 좌우를 하는 게 1, 2년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비호감상인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억울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2, 3년만 지나면은 제 값을 받는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첫인상의 효과들이 있기는 있다.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에. 근데 그걸 무조건 믿고서 나는 첫인상이 뭐 호감상이니까 게을러도 돼 라고 배째고 살지 말아라 하는 게 이 논문의 교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받아야 될 값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라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비디오에서는 네이버의 이혜진과 김범수 의장님, 그죠? 카카오의 그 비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